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영남 지역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룰과 관련해선 당대표 후보 등록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과방위와 환노위에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와 국회 상임위 상황,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영남 당심을 공략하고 있다. 여당 당권주자 4명의 후보들 이번 주 지금 영남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영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고 지금 그래서 이 4후보가 영남에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소구력 있게 다루게 될까요? 네, 그렇죠. 영남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40%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당의 룰로 보면은 80대 2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원 80, 일반인 20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전원이 다 투표를 합니다. 전원이 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영남 당원 40%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을 갔고 원희룡 후보는 이제 어제 대구에서 오늘 경남으로 예. 연 나흘째 지금 영남을 누비고 있는 상황이고 나윤 후보도 지금 대구 경북을 훑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좀 지방자치단체장들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경북도지사로부터 약간 홀대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다행히 이제 부산시장을 만났던데 영남 지역 내 이제 의원들 예.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대하기가 마주하기가 상당히 조금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권력이 엄연하기 때문에 현재 권력의 눈치를 살짝 볼 수밖에 없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 권력을 대할 때 그런 상황이 살짝 비춰지는 것 같은데 어느 후보든지 당원들을 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당협위원장들 현역 위원장들이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이제 좀 초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후보들에게 다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번 당권 주자들에게 어떤 것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정부 성공을 제일 바라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맞서지 않을 후보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영남권에 있는 지지자들이 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요. 예. 지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될 때는 그때는 당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의 요구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어떤 개헌 요구가 올라와서 그게 전체적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변을 낳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꾸로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대구나 경북 지자체장들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오히려 바람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안 돼. 이게 딱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하고는 완전히 껄끄러운 관계고 등을 돌린 관계다. 이게 사실 노골적으로 알려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틈새를 원희룡 후보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희룡 후보도 그걸 내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른바 한동훈 왕따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머지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맞서는 이런 이제 형국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 있는 지지자들은 반신반의 원래는 한동훈 후보한테 좀 더 많이 기울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고민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위에서부터는 한동훈 후보가 되면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질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아래로 주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야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동훈 후보 59.3%, 원희룡 후보 15.5%, 나경원 후보 12.6%, 윤상현 후보 5.9% 나왔어요. 자, 이 조사에 따르면 오차범위 밖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설 정도로 격차가 꽤 큰데요.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조사 결과로 보면 대선이 형성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초반전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59.3%에다가 3인 후보들을 다 합하면은 한 34% 정도 되거든요.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제 이게 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 나중에 경선 과정에서 당원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론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우세 현상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조사의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만 맞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조사 방식이라든가 또 조사 그 샘플의 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를 하자면 오늘 한국갤럽이 조사에서 나온 것들 보면은 좀 경향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과반 이상 정도의 지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받고 있다. 이것만은 뭐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지금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떨어질 때인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지금 제일 높게 나오는 때가 맞을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를 대적할 만한 후보가 마땅히 없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정 2인자라고 하는 평가를 듣기도 했었고 또 지난 총선을 비록 이제 패배를 하기로 했지만 지휘를 했던 입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지도도 높고 주목도도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는 다른 후보들이 계속 끊임없이 판을 흔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선을 완전히 굳힐 만큼의 뭔가 동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이 최대치고 지금부터 떨어지는 길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어대안이라는 평가를 듣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둘째로는 이건 뭐 그동안의 추이를 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 과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최혜병 특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게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최혜병 특검을 일단은 어떤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받는 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후보들의 반응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고 각을 세우는 거 아닌가? 그럼 대통령하고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은 좀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2017년 탄핵 사태 같은 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권 가도록 가는 데 있어서의 차별성을 뭐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일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우는 최혜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뭔가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건 지금 지지율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한동훈 후보가 기자회견할 때 최상병 특검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 민주당 특검법을 수용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수정해서 발의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을 때, 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론에 여기에 사실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론조사 기간을 보면은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여론조사 결과가 수치가 그전하고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툭 떨어진다든가 이런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대로 두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한동훈 후보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감이 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뚝 떨어졌어야 될 것이거든요. 반영이 됐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뭐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본인을 이야기한 사람들의 지지율이 59.3%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대상을 뭐 전체로 바꾸면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지금 한동훈 후보를 조금 더 키워드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까 김성하 평론가께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나머지 세 후보라는 그 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실제로 뭐 배신의 정치, 뭐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그 정도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견제하는 분위기가 명확하죠. 지금 배신의 정치라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워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원희룡 후보가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둘이 그 지난번 총선 때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닭꼬치 서로 먹여주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비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배신의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공개를 하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런 뭐 경선 과정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발언의 수위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총선에서 참패한 사람들끼리 권력 투쟁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당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 당 쇄신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좀 달라지겠구나.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뭐 어쨌든 발언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라는 것이 한동훈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런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일정하게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통령을 배신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겨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명확하게 받아들여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그 틈새를 계속 파고들면서 대통령하고 결국은 갈등을 벌일 후보다. 자기의 대권을 위해서 혹시 보수층이 더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가도 그걸 그냥 묵인할 만한 후보가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새 후보가 계속 이렇게 흔들기를 하기 시작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는 당정 개입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정 개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겉으로 드러나고 국민들한테 보여질 만큼의 뭔가 표면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물밑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거의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안 돼, 연판장을 돌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건 원희룡 후보가 제가 대통령의 윤심을 얻은 후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관계자 발로라도 언론에다가 단 한 명도 이거는 대통령의 마음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마음은 한동훈 후보에게 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대통령실이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을 이 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일단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정말 확 뚫고 올라갈 만큼의 바람을 만들지 않는 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지지율 말고 지금 만약에 50% 벽이 깨진다고 한다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후보들이 합종연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의 상황을 두 분과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단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고 단독 출마 시의 경선 규칙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후보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후보 단독 투표로 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김두관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을 좀 언급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한 명만 출마한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전준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룰을 아직 못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글쎄요, 뭐 형식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당원들 사이에서 어찌됐든 우려하는 목소리나 또 견제하는 심리들은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민주정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쏠리고 있는 현상은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소수의 강성당원들이 다른 뭐 출마하려고 하는 이인영 의원을 뭐 공격했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는 전체 당원들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당원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흐름들을 전체가 다 그렇다고 판단하면 저는 오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 이제 대권까지 간다고 움켜진다고 하는 걸 바라는 당원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혼자 출마해서 무조건 연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다른 후보가 좀 나와주고 또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는 숨구멍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뭐 그림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떠나서 당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생겨날 필요는 있다. 그게 당의 건강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국민의힘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에이스 리서치 5월 24일부터 26일 조사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80.3%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에 무당층의 답변은 연임 찬성이 42.1%, 연임 반대가 46.4%, 반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층, 무당층 답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재명 유일 체제가 뭐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재명 대관식에 들러리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뭐 어차피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전당대회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여서 참관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야말로 민주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주당 누구 나온다 하더라도 강성 개딸들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나오게 막아버리겠죠. 뭐 차단시킬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응답자 국민들의 의사를 보면은 반대 의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뜻에 완전히 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가 굉장히 비슷한데 민주당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단일 체제로 한 뜻으로
전체주의 경향을 보이면서까지 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전당대회 고민이 클 겁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흥행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앞서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번 조사가 1,002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그리고 적극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데 RDD 같은 경우에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의 적극적 의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전 1,002명 가운데 한 40명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이 응답한 걸 400명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이 응답한 걸 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계산한 거예요. 민주당도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응답층이 응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무당층이라고 하는 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게 지금 조사가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예. 것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당층이 응답을 했다고 하면 그걸 어느 정도 신뢰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연임에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아무리 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민주당의 경우에는 구심력이 없으면은 결국 당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야당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대통령이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당이 어떻게 조화롭게 손발을 맞잡고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럴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대권 후보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냐. 이게 제일 판단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럼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대표가 대선 후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예.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가 다른 사람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뒤로 물러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 중심은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민주당 지지층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뭐 폭주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리한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런 크게 두 가지가 좀 있다고 민주당은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보호를 나서는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 대표를 만들어서 뭐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기각 사유 그런 것 아닙니까?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기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만드는 것이죠. 뭐 더 이상의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뻔뻔하게 같은데요. 보이는 건 제가 보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직 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뭐 상대가 누가 될지 상대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온 건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이슈 태그도 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화면 바로 보여주시죠. 자, 방통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 5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지금 이 방통위가 있는 과천청사에서 여야 모두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립하는 상황. 일단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먼저 이 발의한 야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평론가님? 방통위의 지금 원래 기능의 그 조직 자체가 만들어진 것하고 다르게 지금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야권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조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방송에 새로운 어떤 규제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니요, 규제기구가 아니라 방송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권력이 좀 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앞에 계시는 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공보처가 있었습니다. 공보처를 통해 가지고 독임제 기구로 돼 있었어요. 기자들을 좌지우지했단 시간이 말이에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길게 아니요. 가면요. 왜냐, 다 얘기가 못할 것 제가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방송통신위원회예요. 방송 그 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위원회 형태로 만드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 만든 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할 목 2명, 5명 중에서 임명할 목 2명 위원장하고 상임 부위원장만 딱 임명해 놓고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들도 하나도 임명하지 않은 채로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저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다 불법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이 추천을 한 사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말씀이죠. 최민희 의원 얘기하시는데 최민희 의원은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천했지만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명을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에서 2명이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 것인데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5명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통위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 것입니다. 방송 장악 업무라고 하는데 정부의 방송 장악 업무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방송 장악 업무예요. 지금 오늘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MBC와 KBS, EBS의 지금 이사들이 지금 임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8월달에 임기가 말인데 지금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명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MBC만 예를 들게요. 박문진 이사가 9명인데 6대3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6이 지금 민주당이고 3이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여당이 6명,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6대3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 상태를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다음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6명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추천위원이 3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사정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법까지 만들어서 방송 3법까지 만들어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 그게 아니에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정확하게 여러 우리가 지금 평론가님 이해하고 있는 의견 거예요. 듣고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MBC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방송이 울산에 너무 답답한 제가 거예요 지금. 방송개혁위원회 두분 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계셨으니까. 방송개혁위원회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 상황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랬었죠. 할 때도 그때도 탄핵안 발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무슨 명목으로 했습니까? 지금 MBC 단순히 MBC 때문에 지금 이런다고 말씀하시는 논리가 그거하고 맞지가 않고요. 이미 이전에도 탄핵안 발의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돼 있는 걸 2명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상황으로 계속 의결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야권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야권에서 말씀을 좀 3명을 드리는 빨리 거고요. 2명 빨리 추천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5명을 맞춰야 상임위에서 된다는 얘기죠. 그걸 추천하니까 일단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예. 거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최민희 의원이 결격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국민들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이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혜병 특검 문제하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출국금지 조치했더니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고 그때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출금 조치 무리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막 흔들어대다가 갑자기 또 필요하니까 공수처가 수사 결과 내놓고 난 다음에 그때 특검을 도입하든 말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임명하라고 할 때 임명하지 않고 위원회 제대로 구성해가지고
합의제 기구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이거는 예. 추천 하나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야당이 의미가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왜 추천을 안 합니까? 왜 기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야당한테 책임 돌리는 건 같은 논리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하고 있으면서 왜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합니까? 2명이라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 그랬으면은 민주당에서 2명의 추천 몫을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방통위 자체를 완전히 고립을 시키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끔 일부러 그렇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러니까 공보처가 아니잖아요. 정부를 거의 이 기능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존중해 줘야 그래야 야권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무슨 직속기구인 것처럼 장관 임명하듯 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라고 하는 석박지 얘기 나오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전에는 바로 대통령 특보였던 사람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해버리겠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방통위원장이 전횡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추천을 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명을 만들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명을 못 만들게 2명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2명만 하게끔 민주당이 했다고 민주당이 말씀하세요?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대통령이 대통령 몫에 2명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몫을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왜 윤석열 정부 추천하지 들어설 않으면서 때부터 2명으로 계속 왜 했잖아요. 독임자라고 그걸 왜 얘기합니까? 야당한테 핑계를 예, 댑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불금 저녁답게 아주 불같은 토론 두 분 보여주셨습니다. 저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다뤄봤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